1882년 7월 23일, 조선의 가장 신성한 심장, 한양이 붉은 피와 화염으로 물듭니다. 도성안은 통제불능의 불길 속으로 휩싸였고,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궁궐을 장악하고 고위 관료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긴 이들은 뜻밖에도 외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던 가장 낮은 곳의 조선 병졸들이었습니다. 조국의 군인이었던 사내들은 왜 무기를 아군에게 겨누며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13달의 굶주림이 폭발한 피의 기록, 조선을 뒤흔든 이모군란의 비극적인 진실이 이제 시작됩니다. 조선을 지키는 군인 김서방의 아침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몸에 걸치는 제복은 군복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이미 누더기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새 옷 보급이 끊긴 지는 이미 수년째. 잿물에 빠져 허옇게 바랜 천 위에는 아내가 밤새 기워준 헝겊 조각만 가득합니다. 군화조차 지급받지 못해 다해진 집신을 다시 고쳐매는 손길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납니다. 다해진 집신 사이로 여지없이 흘러나온 핏방울이 차가운 한양의 진흙탕을 소리 없이 적셔갑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가가 이토록 시린 고통뿐이었기에 그의 묵묵한 발걸음은 이미 마음 편히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마주한 현실은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치는 비좁고 눅눅한 초가집 단칸방뿐이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김서방은 낮에 총을 쥐던 거친 손으로 밤새 집신을 꼬고 또 꼬았습니다. 나라에서 약속한 굴료가 끊긴 현실 속에 그의 얼굴은 이미 지독한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어린 자식들에게 줄 미음 한 그릇조차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지만 밤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개돼지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일본 교관 아래서 번쩍이는 신식 제복과 최신형 소총을 지급받은 별기군이 지나갈 때 구식 군인들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썩은 창을 쥐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이들의 분노는 도끼처럼 쌓여갔습니다. 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모여있던 군영은 이미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무려 13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유일한 생계줄이었던 봉급살이 단 한 톨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곧 아사의 공포로 변했고 사내들은 군복을 입은 채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군인들의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은 한양 길거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가족의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군인들의 가슴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군영의 밤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내 지독한 원한으로 바뀌었고 군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882년 7월, 마침내 밀린 군류 중 딱 한 달치를 지급한다는 관청의 방이 붙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반신반의하던 병졸들의 눈빛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을 비롯한 수많은 사내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도봉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소인 도봉소 앞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수천 명의 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족에게 쌀을 가져다 주기 위해 사내들은 서로를 밀쳐내며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지독한 갈증과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고
현장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급소의 쌀가마니가 열린 바로 그 순간 사내들의 목덜미에 핏대가 터져 올랐습니다. 가마니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얗고 깨끗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가라지와 흙먼지, 그리고 무게를 채우기 위한 누런 모래와 자갈이 절반이었습니다. 13달을 굶주리며 버텨온 대가가 고작 인간 이하의 모래밥이라는 사실에 병졸들은 경악했습니다. 선해청 당상 민겨무와 부패한 관리들이 좋은 쌀은 전부 빼돌리고 가짜 쌀을 만들어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을 개돼지보다 못하게 대했던 지배층의 탐욕이 마침내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3달을 굶으며 참아온 대가더냐? 병졸 김인창이 배급 관리를 향해 호랑이처럼 돌진했습니다. 원수의 멱살을 쥔 채 자식을 잃은 사내의 한맺힌 울부짖음이 배급소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비 없는 진압이었습니다. 관청 포교들의 거친 곤장과 모진 매질이 굶주린 사내의 몸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관리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래 것들이 주면 감지덕지 먹을 것이지 감히 나라의 처사에 대드느냐? 항의하던 동료들은 순식간에 포복형에 처해졌고 감옥에 갇혀 사형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김서방과 남은 병졸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핏빛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매한가지다. 김서방이 도끼를 들고 선해청 문을 부셨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이 창고를 장악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래 쌀을 주던 탐욕의 공간이 거대한 불길 속으로 사라집니다. 군인들의 외침에 한양의 빈민들이 합세했습니다. 분노의 파도는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대군이 되어 만악의 근원 선해청 당상 민겨모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던 비단과 사치품들이 마당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사태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자 정부는 급히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동원해 이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잃고 분노로 눈이 뒤집힌 구식 군대 앞에서는 그 어떤 최신식 무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골목길 구석, 김서방과 병졸들의 매서운 시선이 한 사내에게 고정됩니다. 바로 차별의 상징이었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였습니다. 사방이 불길과 연기로 막힌 골목길. 성난 병졸들은 칼을 꼬려쥔 채 공포에 질린 원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막아서는 자들을 베어 넘기며 마침내 김서방의 서슬퍼런 구식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서슬퍼런 조선 병졸의 칼날이 그의 신식 제복을 사정없이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피의 심판이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을 처단한 군인들과 격앙된 백성들의 분노는 이제 조선의 이권을 통째로 빼앗아가던 일본을 향했습니다. 일본 공사관 건물을 향해 격렬한 돌망치질과 분노가 담긴 화염병 세례가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차별과 외세 침략의 상징이었던 일본 공사관은 거대한 화염 폭풍 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 앞에서 사내들은 함성을 질렀고 매서운 기세는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본 공사 하나부사와 공사관 직원들은 한밤중 뒷문을 통해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물포 항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동안 조선의 권력 지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난 군인들의 총구는 마침내 왕이 있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문 열어라! 굳게 닫힌 금단의 구역 앞에서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굳게 잠겨있던 창덕궁 도나문이 병졸들의 거친 도끼질과 발길질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피와 땀으로 얼룩진 병졸들이 노도와 같이 궐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왕의 공간이었던 궁궐마당은 순식간에 시퍼런 칼날을 쥔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구중궁궐 깊은 곳까지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화려한 회랑들은 이제 탐관오리들을 향한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습니다. 비단자수 가득한 화려한 관복을 입은 민씨 척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숨을 죽였습니다. 김서방과 병졸들은 권례의 구석구석을 시퍼런 칼날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단청 기둥 뒤, 커다란 항아리 뒤, 그들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호의호식하던 탐관오리들이 비참하게 하나둘씩 마당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내들의 매서운 눈빛은 이제 탐욕의 시대를 끝낼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대조전 깊숙한 뒤편,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선해청 당상 민겸호가 마침내 병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의 관복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왕과 고종의 처절한 통곡 속에서도 아무런 자비 없이 차가운 돌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려다오, 제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그는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을 겨눈 것은 자식을 배고픔으로 잃었던 김서방의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내리꽂힌 칼날, 군인들을 굶주리게 했던 썩은 모래밥의 대가는 그의 뜨거운 피였습니다. 성난 군인들의 최종 타겟이었던 명성황후 민비에게는 일각을 다투는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당의를 벗어던지고 한 발 앞서 일개 궁녀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장 홍계운의 철저한 호의 속에 굳게 닫힌 궁궐의 비밀 뒷문을 통해 간신히 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저 멀리 여주를 향해 숨가쁘게 도망치는 동안 주인을 잃어버린 구중궁궐은 이제 구식군인들이 완전히 장악한 거대한 해방구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센 분노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고종은 결국 전권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궁궐문이 열리고 권좌에서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의 가마가 다시 궐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섭니다. 그의 앞에 김서방과 수많은 병졸들은 칼을 거두고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눈물의 환호를 보냈습니다. 차별의 상징이었던 신식 별기구는 즉각 해체되었고 그들이 빼앗겼던 옛 구식 군영이 마침내 복원되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황금빛 태양 아래 그것은 오직 배고픈 군인들만이 쟁취해낸 짜릿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서방과 병졸들이 쟁취해낸 승리의 영광은 야속하게도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충주로 도망쳤던 민비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 청나라의 비밀리에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주권을 짓밟을 청나라 대군 3,000명이 서해 바다를 건너
한양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최신식 무기와 거대한 군세를 자랑하는 청나라 군대가 거만한 기세로 한양 시내로 철철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대식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외세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한양 전체를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력한 철갑 군대 앞에 김서방과 구식 군인들의 녹슨 창칼은 또다시 참담하게 무력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허망하게 텐진으로 강제 납치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한양거리는 순식간에 군란을 주도했던 병졸들을 잡아들이는 피해 체포 선풍이 몰아쳤습니다. 김서방의 수많은 동료들은 차가운 빗물이 고인 처형장으로 줄줄이 끌려나갔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다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외쳤던 목숨값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한양의 거친 바람 속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교수형과 목이 잘려 매달리는 효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이었던 나라도, 그들이 지키려 했던 왕도 그 비참한 죽음 앞에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은 결국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고 조선의 운명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굶주린 사내들이 뿜어냈던 뜨거운 분노의 외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07년, 일제의 강압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던 날, 모래밥을 먹던 옛 병졸들의 후예들은 다시 총을 거꾸로 쥐고 스스로 삶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래가 섞인 썩은 밥을 먹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칼을 뽑았던 이름 없는 구한말의 병졸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의 거인들이었습니다.